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개인의 파산 신청 사건, 그 과정을 담은 파산 관제인의 보고서인데요. 물론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재정적 여정, 또 법적 절차가 현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가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 실패라는 현실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법원이 어떻게 개입해서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들을 좀 짚어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좋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서울회생법원의 한 사건이고 제1회 채권자 집회 관련 보고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사건의 채무자 어떤 분인가요? 네, 이분은 1966년생, 이제 우리 나이로 58세 남성분이시고요. 과거에 익명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셨어요. 2011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꽤 오래 하셨죠. 10년 넘게 하셨네요. 어떤 사업이었나요? 주로 이제 농수산물 관련 사업인데요. 저온 저장이라든지 도소매업, 심지어 나중에는 식품 가공업까지 하셨더라고요. 와, 사업 범위가 꽤 넓었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어쩌다가 파산까지 이르게 된 건가요? 좀 안타까운데요. 네,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 네, 그 여파로 매출이 그냥 급감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운영난이 아주 심화됐고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대출도 받고 하셨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티기가 쉽지 않았군요. 네, 그래서 결국 2021년에 법인 회생을 신청하셨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좀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법인 회생도 폐지가.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법인의 책임이 고스란히 대표 개인에게 돌아온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참 사업체의 실패가 대표 개인의 재정 파탄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군요.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경로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그 법인 채무에 대한 개인 보증 문제가 컸던 걸까요? 보고서 보니까 채무 규모가 정말 상당하던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총 채무액이 약 11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11억 8천. 와. 네. 근데 이게 대부분 2018년 12월 이후에 급증한 채무예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기존에 있던 빚을 갚기 위한 자금, 또 사업 운영 자금도 있지만 역시 말씀하신 대로 법인 대출에 대한 개인 보증 채무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증이 문제였군요. 네. 채권자는 신한은행을 포함해서 총 6곳이고요. 이 개인 보증이라는 게 참 사업 운영의 리스크를 개인이 전부 떠안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정말 11억 원이 넘는 빚이라니 상상만 해도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다고요? 네. 파산 관제인이 파악한 바로는요. 현재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90만 원 정도 되는 보험 해지 환급금하고요. 9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지금 거주하시는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 그럼 총 1,000만 원 조금 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재산 범위 안에 있어요. 압류 금지 재산? 네. 그래서 파산 절차에서 이걸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즉 파산재단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채무다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환가 포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군요. 파산 절차라는 게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원칙 중 하나죠. 혹시 파산 신청 직전에 재산을 급하게 처분했다거나 아니면 가족 명의로 좀 돌려놓거나 그런 정황은 없었는지도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졌겠죠. 물론입니다. 파산 관제인이 그 채무자의 최근 5년간 재산 변동 내역을 아주 꼼꼼하게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그런 재산 처분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분이 2022년에 협의 이혼을 하셨는데 전 배우자와는 재산 분할 없이 그냥 헤어졌고요. 전 배우자 명의로도 특별히 유의미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부모님이나 자녀들 쪽은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상속받은 재산은 없었고요. 슬라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들 명의로도 별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산 은닉이나 이런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과정에서
파산 관제인이 좀 주목한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특정 은행, 농협은행 거래 내역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하다가요. 한 1,490만 원 정도 되는 자금이 이게 좀 흐름이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1,490만 원이요?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그냥 증여, 그러니까 대가 없이 그냥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빚을 갚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편파 변제를 했을 가능성, 이걸 발견한 겁니다. 아, 편파 변제, 파산 직전에 특정 채권자한테만 유리하게 빚을 갚는 행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날 수가 있잖아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누구 한 명만 먼저 챙겨주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파산관제인들이 이런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 발견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같은데요. 네.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와 직접 만나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가 그 문제의 1,49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파산재단, 그러니까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재원에 임의로 납부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아, 채무자가 다시 내놓기로 합의를 한 거군요. 네. 자발적으로요. 그리고 지난 7월 30일까지 이 1,000만 원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도 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그렇군요. 뭐 전체 빚 규모에 비하면 사실 1,0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요. 이게 파산 절차의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단돈 얼마라도 채권자들에게 더 배당해 주려는 파산관제인의 노력이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채무자의 빚이 최종적으로 탕감될 가능성, 즉 면책 여부에 대한 파산관제인의 의견은 나왔나요? 그 부분은 아직 의견 보류 상태입니다. 아, 아직 결정이 안 났군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채권자들의 공식적인 이의 제기도 접수된 건 없다고 하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파산관제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 1,000만 원 납부 약속 있잖아요. 네, 그 확약서 제출한 거요? 네. 그 약속을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최종적인 면책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면책이라는 게 파산 신청의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어떤 성실성이나 투명성 같은 것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거군요. 네, 아주 중요한 요소죠. 오늘 이 보고서를 쭉 따라가 보니까요. 정말 사업 실패, 특히 법인 채무에 대한 개인 보증이라는 게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정말 큰 빚을 떠안게 되는 거니까요. 네. 동시에 또 파산 절차라는 게 그냥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꼼꼼히 추적하고 혹시라도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바로잡으려는 어떤 법적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비록 현재 이분의 상황이 재산은 거의 없고 부채는 막대하지만 그래도 그 편파 변제로 의심되는 금액의 일부라도 회수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배당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아직 최종 면책 결정은 내려지진 않았지만 절차는 계속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사업 운영에 따르는 책임감의 무게, 또 개인 파산 절차의 어떤 복잡성 같은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특히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업상 우리가 무심코 혹은 어쩔 수 없이 서게 되는 그 보증이라는 약속 하나가 개인의 재정적인 미래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